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짱 박사의 논문 간단 리뷰 시간을 맞이해서 뭐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최근에 나온 논문이나 우리 보고서들 중에서 우리가 뭐 공부하는데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데 또는 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논문들을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살펴볼 논문으로는요,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이번에 나온 건데요, 사회적 자본 지수의 계측과 관련된 겁니다. 정가병 교수님과 김동훈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입니다. 뭐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머릿말을 보시면은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캐피탈 하면 자본인데요, 약간 그것과는 다른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지 않죠? 무형의 자본입니다. 신뢰와 규범, 약간 추상적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경제 주체 간의 협력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저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묵적인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서 국가 간에 또는 개인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나 법치가 경제 주체에서 선의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모든 거래 관계를 24시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 이전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조직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뢰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촉진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촉진되고요, 신뢰가 높은 사회가 신뢰가 낮은 사회보다는 교육 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을 통한 저축과 투자가 촉진돼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러 연구 결과를 해보니까 신뢰가 높은 나라가 1인당 GDP가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는요,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어떤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보안, 이런 것들, 신뢰 부족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러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우리가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개념이 모호하고요, 정의와 계측이 어렵다. 문화, 습관, 또 사회적 규범, 이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국가 간에 비교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분석 기법도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는 많이 연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5년부터 2013년 세계 가치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72개국에 대한 사회적 자본 지수를 추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호 비교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생산성과 소득 분배,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신뢰라든가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모든 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자들이 과거에 연구를 많이 했고요. 처음에 하니판이라는 1916년의 학자가 처음에 먼저 사용했는데, 개인 혼자로는 불가능한 상호 협력이 이웃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가능하게 되고요, 또 사회적 공동의 선을 낳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뭐 네트워크라는 게 중요하고요. 신뢰, 규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 공동체 목표의 어떤 효율성을 달성하는, 자, 이것은요, 여타 인적 물적 자본과는 달리 어떤 구성원 간의 관계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함께 플러스 양의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쿠야마 같은 학자는 뭐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창출하는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규칙이라고 정의했고요. 진실과 책임이 따르며 호혜성 있는 규범만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논의를 요약하게 되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라는 거, 긍정적 외부성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신뢰, 규범, 상호 기대와 관련된 공유의 가치에 의해서 실현되고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는 혼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가 있게 됩니다. 자,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인적 물적 자원과는 달리 사적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보장되지가
않고 있으며 개인 간의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배타적 소유가. 그래서 공유자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게리 베이커 같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을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입 요소의 하나로 봐가지고 중간재 개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자본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소유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소유하는 자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사회적인 특성이나 제도 관습 가치에 따라서 조성되는 문화적 정치적 자본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장기에 걸쳐서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이 뭐 그나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2016년에서 또 여기 또 차우라는 학자는 내생적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사회적 자본이 인적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더 혁신을 촉진해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라는 비교 정태 분석 모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많은 학자들 논문들도 뒤에 레퍼런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간 차후라는 2010년에 논문을 살펴보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기 보시면 스웨덴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스웨덴 수준의 사회적 태도를 승계하게 된다면 GDP가 5배나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미국에 이민 온 아프리카 후손들을 보니까 내재된 어떤 신뢰 수준에 따라서 자신들의 조상의 출생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 또 신뢰가 전통사회의 문화적 유산임을 확인하였고요. 신뢰와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와 있었는데 과거 실증 연구는 최근에는 규범 및 네트워크가 경제 성장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경로까지도 우리가 점차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는 여기 보시면 사회 구성원 간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요. 그 결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게 된다라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 교육, 범죄 또 소득 불평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사회 제도와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신산업에 따른 IT 기술 발달과 더불어 가지고요, 탐슨 같은 학자는 혁신 기반의 성장 모델, 그렇죠. 이노베이션 베이스드 그로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혁신과 성장 또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높은 독점적 이윤을 얻게 되고요. 독점적 이윤을 얻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그거와 같은 어떤 자발적인 강화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실증 연구를 보여주었다. 자, 이 저자분들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우리 경제학에서는 어떤 지수를 이용해서 측정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 지수를 구성하게 되는데 세 가지 신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규범,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신뢰라는 거, 두리뭉실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뢰라는 것은 여기 앞에 개인의 협력을 촉진하는 필수 조건인데 경제 성장 발전 이런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신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나오는 공적 신뢰 조사 요거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요. 신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뭐 내용을 디테일하게 볼 것까지는 아닌데요. 사적 신뢰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공적 신뢰로 구분해서 뭐 어떤 게 해당하는가. 사적 신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쭉 나와 있고 공적 신뢰는 여기 공공기관에 대한 거, 사회기관에 대한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부표 뒤에 나와 있으니까 레퍼런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규범 이것도 보시면은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사회규범이 뭔가 여기 개념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회규범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규범에서는 어떤 시민의 태도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나타내는데 시민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정부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 또 공공교통, 무임승차, 탈세 등의 행위 같은 것들 이걸 규범의식과 또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공공부패와 관련된 부패인식 지수로 측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는 사회의 법 질서가 잘 지켜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법 지배 지수와 법 제도가 소유권을 보장하려는 정도를 측정하는 소유권 보호로 했습니다. 부표의 내용에 보시면 그 어떤 팩터들이 요인이 있는가 나와 있고요. 다음 네트워크 요인들 보시면은요. 네트워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단체 가입과 단체 활동 수준으로 나타냈습니다. 자발적인 단체 가입은 종교, 교육, 예술, 문화, 스포츠, 여가 단체 가입 비중 또는 노조, 정당, 전문 협회 단체 가입 비중으로 측정됐고요. 그리고 단체 활동의 수준으로는요.
어떤 친구나 동료로부터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하는 비중, 이게 이제 약한 연결망 그리고 인터넷 정보 수집 비중으로 측정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자본의 어떤 구체적인 지수의 구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기초 통계량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뒤에 어떤 요소들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추정 방법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그냥 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추정 결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었을까?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0.552에서 72개 국가에서 뭐 약간 상위인데 좀 중간 정도, 신뢰는 좀 중간, 사회적 규범 24위, 네트워크는 44위로 저조한 편에 속해 있고, 샘플에 포함된 23개국 OECD 국가 중에서는 17위니까 뭐 그리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나라들이 상위에 차지했는가?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라는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와 관련한 뭐 쭉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기 OECD 국가와 사회적 자본의 지수 순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이제 구체적인 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여기 보니까 소득 불평등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화되는 다양한 정책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가능해서 사회적 자본과 1인당 GDP 소득과는 양의 관계고요. 사회적 자본과 소득 불평등은 마이너스 관계가 나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중등교육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플러스 관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왔네요. 사회적 자본과 범죄율은 마이너스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네요. 정부의 효과성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과 민간의 여신, 사회적 자본에 신뢰가 있으니까 당연히 민간의 어떤 여신이 되게 이렇게 많은 거, 그리고 정치적 자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오케이 알았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제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자본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 사회는 그동안 100년 동안 경제적 성과는 1세대 만에 일어났으니까 대단한 어떤 성과인데요. 물질적인 성과에 걸맞는 정치적 문화적 성숙은 지체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진입은 정부, 기업, 근로자의 경제적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굉장히 원동력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든가 아니면은 군대, 종교를 살펴보니까 장애 요소가 됩니다. 국회 어떻게 됩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군대 어떻게 됩니까? 방산 비리 스캔들 많고요. 종교단체 이것도 거의 이익 집단화되고 있어가지고 사회의 어떤 안정, 화합 증진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행이 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라는 거, 또 소유권을 보호하는 이제 기본적인 경제의 베이스, 경제 활동의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점차 추상적으로 되어 있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열린 네트워크와 공동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뭐 어렵지 않은 논문, 어떤 뭐 계량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보통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경우가 좀 더 뭔가 어떤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고 짧게나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이 관련된 레퍼런스를 찾아서요,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